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기던 사람이 요즘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예전과 같은 말을 했고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변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까다로워졌나, 사람을 예전처럼 품지 못하나 하는 걱정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피곤함이 남는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관계를 견뎌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아왔고 맞춰왔고 넘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자주 오해합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을, 냉정해졌다고 생각하고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을 패배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 삶을 충분히 살아왔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겪었고 많이 실망도 해봤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몸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사람을 만나는 데의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때는 누가 더 재미있는지, 누가 더 활발한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기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웃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남았는지 그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지, 왜 굳이 싸우지 않아도 관계가 정리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사람을 끊어내지 않아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괜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선택이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내며 우월해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기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차분히 부담 없이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모임 날짜를 정하는 과정부터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한 달 뒤로 날짜가 잡혔고 그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괜히 약속을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만남 당일이 되자 아침부터 옷을 고르고 준비하는 것도 피곤하고 가는 길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만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물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미래를 위한 투자에 시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면서 의미 있는 사람과의 깊은 관계, 현재 순간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에 시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하자 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처럼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성격이 까다로워져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유지할 여유가 있었고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번의 만남도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보다는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심이 담긴 대화를, 많은 사람보다는 소중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영혼의 표시이다. 이 말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맞춰야 할 필요가 없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성장입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의 재분배에 관한 이야기. 한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봉사 모임에 참여해 왔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처음에는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활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몇몇이 자꾸 사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픈 곳에 같이 가달라,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 심지어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지만 그럴수록 부탁은 더 잦아졌고 어느 순간 봉사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떠맡기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모임이 어려워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그만두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쓰고 있었는지를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아 고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사람의 의지력과 자제력이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면 소모되고 피로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주면서 자제력을 요구했고 그 후에 다른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제력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이후의 과제에서 포기하기 쉬웠고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아 고갈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 소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 노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노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감정 노동을 해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활동을 해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만나야 하니까 거절하면 섭섭해할까봐 오랜 인연이니까 같은 이유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좋은 척 웃고 즐거운 척 대화해야 하는 것은 큰 에너지 소모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다. 이 말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현명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정성의 발견.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임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일했던 추억도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누구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 누구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등 서로 자랑하기 바쁜 분위기였습니다.
그분은 그런 대화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한 옛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금방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그분은 모임 참석을 줄였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는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말할 수 있고 두려운 것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을 오랜 기간 관찰하면서 그들의 건강, 관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관계의 질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숫자가 어느 정도 행복에 영향을 미쳤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고 취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간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상적인 관계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인맥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폭넓은 교류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피상적인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잘 지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인 관계가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진짜 고민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서 이 사람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성공한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보다 힘든 것도 말할 수 있고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두 명과의 관계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 몸에 깃든 두 영혼이다. 이 말은 진정한 친구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많은 지인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연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성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비교에서 오는 피로. 한 60대 초반 여성분의 경험입니다. 그분은 대학 동창 모임에 오랫동안 참여해왔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에 가면 늘 비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 누구는 자녀가 의사다. 누구는 해외에 집이 있다는 등 서로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친구를 만나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남편과의 관계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은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그 후로 그분은 모임 참석을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 친구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진짜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비교가 나이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SNS를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사했습니다. 젊은 층은 상향 비교자심보다 나은 사람과의 비교에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지만 60대 이상은 상향 비교에서 주로 부정적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나이가 들수록 비교 자체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를 통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교가 좌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 비교 피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심리적 소진이 일어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피로가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만들어내는 피로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고 아직 변화할 시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가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과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고 남들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엄청난 감정 노동을 요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심리적으로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성취나 소유로 가치를 매기지 않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관계는 편안합니다. 좋은 척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한두 개만 있어도 수많은 비교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큰 평온함을 줍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종말이며 불만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교 없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몇 명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비교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5번째 감정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였고,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고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맞장구를 치며 들어줬지만 점점 그런 대화가 지쳐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그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세상이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에 이러한 상황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분은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라 죄책감도 들었지만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감정 전염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감정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신호를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전염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이나 비관적인 태도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빠르게 떨어뜨렸고 그 영향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감정 조절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회복력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분이 나빠져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가라앉은 기분이 올라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관계는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관리가 건강과 직결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우울한 감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서 이 사람과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웃음이 나오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색깔을 입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누구의 색깔을 입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할 때 자신의 색깔이 빛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6번째 이야기 경청의 갈증. 한 60대 중반 여성분이 나눠주신 경험입니다. 그분은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대화가 아니라 각자의 독백이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나도 그래라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고 또 누군가는 운동하면 나아져라며 조언을 늘어놨습니다. 진짜로 그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분에게는 대학 시절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통화할 때면 진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짜로 들어주는 한 명의 친구라는 것을요. 적극적 경청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실제로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경청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외로움을 덜 느꼈으며 심지어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청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보 교환이나 문제 해결이 대화의 주목적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감정 공유와 이해받는 경험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언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진정한 경청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들어주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나이가 들면 겪는 많은 일들은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외로움, 자녀와의 거리감,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조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대화 도중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과의 만남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반면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과의 만남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큰 위안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느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이 말은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들어주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경청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7번째 이야기, 침묵의 편안함. 한 60대 후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사교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랜 친구와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계속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함께 걸으면서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친구도 비슷하게 느낀 모양인지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좋네. 그 경험 이후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편한 관계는 끊임없이 대화를 채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침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부담이 느껴지는 관계는 사실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과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지만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침묵이 큰 불안을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나이가 들수록 침묵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침묵을 어색함이나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침묵을 편안함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편안한 침묵과 불편한 침묵을 구분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런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반면 불편한 침묵은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에서 비롯되며 이는 관계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 그런 관계가 진정한 친밀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이 말해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재미있는 대화, 유익한 정보 교환, 즐거운 활동이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침묵은 어색함이었고 대화가 끊기면 무언가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보다는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서 이 사람과 침묵이 편안한가가 핵심 지표가 됩니다.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든 해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지는 관계, 침묵이 찾아오면 어색해지는 관계는 진정으로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반면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산책하면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어도 괜찮은 사람, 전화 통화 중에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편안한 관계입니다.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고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편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 활기차고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8장. 사람을 거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일까요? 아니면 냉정해지는 선택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모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차라리 참고 지내는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화가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함께 다니던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석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뒤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편안함을 즐기기보다는 죄책감을 먼저 느끼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정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미 없는 관계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느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거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탈락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정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결정보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인간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관계의 밀도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만 남게 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며 마음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와닿습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거르는 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해서 웃지 않겠다는 선택,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는 결정,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관계가 예전보다 줄어들어도 괜찮고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이에 맞는 인간관계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말수가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거르는 자신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조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사람을 늘리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관계들에 조용히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조건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한 명의 사람이 조건부로 좋아해주는 수십 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며 진정성과 무조건적 수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집니다. 에너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모보다는 충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교와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보다는 경청이, 수다보다는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 있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모임이 있나요? 거절하고 싶은 약속이 있나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어떤 관계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이제는 그것을 알 만큼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기준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점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 만큼 살아봤고, 에너지의 유한함을 체감할 만큼 경험했으며,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부에 100명의 이름이 있어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연결된 한두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좋은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한 변화이며 삶의 지혜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몇 명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완성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고요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침묵을 즐길 수 있는 여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들,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옳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짧게 의견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